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놀러 왔을 때 그 923 포르쉐 923 맞죠? 처음 오셨을 때 SL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때 보면은 K2 제트로닉이라고 해서 카부레터 방식의 연료 시스템에서 전자제어로 딱 도입되는 순간의 시스템이에요. K 제트로닉. 예, 이런 거 사실 생소한 단어거든요. 이런 게 가볍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자동차가 변화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이유예요. 어찌 보면 하나인데 환경을 위해서 연료의 효율과 그 다음에 차량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의 그 삼각관계인데, 처음에 이제 한 70년대 초반부터 나왔던 카부레터 타입은 연료가 들어가면 공기가 섞여서 혼합기가 각각의 실린더로 이제 분배되는 구조인데, 문제가 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좀 불균칙한. 예. 그렇기 때문에 엔진에 힘을 내기 위해서는 연료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구조였죠. 그러면 여기서 K 제트로닉은 한 가지 이제 고안을 한 게, 그러면 공기가 빨아들이는 힘을 통해서 각각의 실린더로 연료를 앞에서 쏘자. 그러니까 인젝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젝터라기보다 노즐이에요, 노즐. 그러니까 실린더별로 앞에다가 연료를 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정확하고 균일한 연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견된 게 카부레터식인데 인젝터가 생긴 게 K 제트로닉이에요. 아, 그러면 카부레터는 이제 되게 원초적인 거였고 이제 조금씩 첨단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연료량을 처음으로도 조절한 거였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방식은 지금 막 이렇게 드라이브를 넣어서 돌리는 것처럼 카부레터랑 연료량을 조절하는 거는 비슷해요. 근데 스로틀 바디가 밑에 따로 있고, 여기는 에어플로우 센서 플레이트라고 해서 에어플로우 센서처럼 공기가 흡입되는 힘을 가지고 얘가 눌려서 연료를 분사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얘도 나름 이제 전자제어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나마 카부레터에서 더 정밀하게 만든 시스템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이게 이제 7, 80년도에 나온 시스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에어플로우 센서의 플레이트의 변수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떨 땐 많이 열리고 어떨 땐 적게 열리고 하는 규칙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뀐 게 뭐냐면 에어플로우 센서도 이렇게 기판 전기 전자식으로 바뀐 거예요. 공기가 들어간 만큼 열려서 전압이 높아서 이슈한테 공기가 얼마큼 들어있다라고 알려주는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러면 이슈에서는 커넥터가 연결해서 규칙된 분사 시간에 맞춰서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연료를 한 번에 들리면 8군데면 6개 싹 쏘는 타입이고, 얘는 폭발할 시점에 연료가 필요할 때만 탁탁탁 쏴주는 타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제어가 좀 더 효율을 높인 거죠. 아, 그러면 그전 방식은 한마디로 기통이 안 터지는 타이밍에도 연료가 그냥 계속 나. 그죠. 지금 거는 이제 얘는 안 터지니까 얘는 멈추고, 예. 쟤는 터질 거니까 쟤한테 넣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입들은 사실상 이제 우리 그 자동차 정비를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많이 봤을 텐데, 이게 그 공기 가는 통로에 이런 혓바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베인이라 그래요. 공기가 들어간 만큼 열리는 만큼 전압값이 이제 이게 그 뜨게 있죠. 0V부터 뭐 5V라고 치면은 1V면은 공기가 한 공회전이다. 4V면은 한 풀악셀 밟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슈한테 전압을 통해서 이제 주는 타입으로 바뀐 거고, 인젝터 같은 경우도 압력이 여기서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전자석이 이슈가 신호가 되면 니들이 들리면서 분산을 하는 거고, 속칭 이제 엘란트라, 엑셀들이 이런 타입들이에요. 근데 이제 센세이션하게 바뀐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GDI. 직분사. 네, 직분사. 직분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항상 얘는 고정이고 얘를 늘리고 줄이고를 통해서 항상 우리는 이 연료 시간을 통해서 효율을 늘리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높이면 높인 만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긴 게 압력을 높인다. 그래서 고압 펌프. 아, 연료의 압력을 높인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나온 이제 신형들은 펌프가 이렇게 달려요. 그래서 원래라고 하면은 연료 탱크에서 오는 압력은 3바에서 4바지만 실제 고압 펌프는 120바까지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몇 배죠? 이게 40배? 그렇죠.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한 건 인젝터도 업그레이드했어요. 이게 그냥 우리 솔레노이드가 아니라 피에조라고 해서 음각성이 빠른 소자를 통해서 그
작은 시간에 정확한 시간을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일단 처음에는 이제 연료의 효율성 그죠? 이걸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사실 어디로 말하면 연료의 효율성과 출력을 잡으려다 보니 환경까지 잡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환경을 잡으려고 반대로. 네, 환경을 위해서 효율과 성능을 높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환경 관련된 이슈가 컸을 때가 자동차의 역사가 갑자기 확 많이 바뀌어요. 같은 적인데도 출력은 높이거나 유지해야 되니까. 출력이 높은 만큼 그만큼 효율이 잘 나오는 거니까 적은 연료로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작은 힘도 쉽게 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발전은 이런 식으로 과거에서 특정 기관에서 발생되는 효율 저하나 문제들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바뀌는 추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도 있겠지만은 시스템 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성능을 더 낼까라는 포인트로 개발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게 이제 결국엔 지금의 자동차들을 만들어 줄 수 있게 했고, 그렇죠. 시대가 바뀌어서 내연기관은 점점 더 이상 이제 발전이 없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효율을 따지면 연료를 썼을 때는 보통 한 30% 이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더욱더 연구가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 거겠지만은 만들어 왔습니다. 뭐 내연기관이 없어질 것 같다. 아니면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내연기관은 없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물론 전기차라는 트렌드는 하나의 문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휘발유, 디젤, LPG, 그 다음에 전기 이런 식으로 그냥 새로운 하나의 이제 분야가 한쯤 되는 거지. 이 전기로 모든 시스템이 바뀐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뭐든지 독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내연기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가 또 크게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는 개발된 계기가 전기로 넘어가게 되는 개발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대안된다 또는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전기로 간다, 그걸 사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는 하이브리드 또한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서 엔진이 이제 구동을 위한 엔진이 될 수도 있고, 내연기관이 그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지금 겨루기를 시작한 거라서 함부로 제가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하이브리드도 하나의 지속적 가능한 시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장에 제가 만약에 전기차를 탈래, 하이브리드를 탈래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의 생활 패턴과 주변 환경은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맞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좀 더 강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갑자기 엔진 궁금했는데 네. 아무튼 잘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런 강의 좀 자주 해주세요. 아, 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죠?